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로 이론 5주제 과도현상 10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강은 두 가지 사례인데 첫 번째가 RC 소저로만 구성되어 교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사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LC 소저로만 구성되어 직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이런 이제 내용인데 5번이나 6번 이 두 개의 사례는 이 자체로도 그냥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체로. 그러니까 별도의 문제를 주어지지 않고 RC 소저로만 구성되고 교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고, LC 소저로만 구성되어 직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전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바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C 소저로만 구성돼서 이제 교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어떠한 과도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한번 보죠. 자, 여기에 R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E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교류 전원을 인가를 하고 t 이퀄 제로에 스위치를 닫았다. 이때 흘러가는 전류가 존재하겠죠. 자, 이때 흘러가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전압 평형 방정식을 구한다. KV의 방정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EM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가해진 전원은 R의 IT 플러스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다. 자, 요거 또 공부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요것도 C에 의한 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Q는 우리가 CV, 그 다음에 전류 I 곱하기 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C분의 1의 그 다음에 I의 T다. 그러면 다시 C분의 1의 I의 인테그랄 얘는 D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이라고 하는 계수가 있다고 하면 T1을 T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T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I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I가 안에 들어가면 C분의 1의 인테그랄 I의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C에 가해진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임피던스 가격을 한번 구해 봐야 되겠죠. 자, 임피던스 가격을 구할 때 임피던스는 R-J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것은 뭐 다 아실 부분이고, 그래서 크기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크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실수고 허수인데 허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허수, 이게 실수다라고 하면 실수.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이루는 각, 요게 바로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파이. 그러면 이 파이는 이걸 기준 0도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위상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의미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아크 탄젠트에 R분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왜? R분의 오메가 C분의 1. 이게 바로 아크 탄젠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크 탄젠트에 오메가 C가 내려오면 R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였던 것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아크 탄젠트에 R 오메가 C분의 1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각이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R IT 플러스 C분의 1의 IT의 DT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R의 DT분의 DQ로 표현할 수 있죠. 왜? IT는 결국 DT분의 QT가 되는 거니까 요 IT를 DT분의 DQT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T 대신에 넣어줬고 IT 대신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보면 DT 약분하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을 같이 없어지면 Q만 남는 거죠. 그래서 C분의 1의 Q 됐고 R의 DT분의 DQ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KV의 방정식에 의한 전압평형 방정식이죠.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가해준 것은 전압이고 여기는 전하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정상 전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정상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니까 크기는 임피던스, 각은 마이너스 파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압은 E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에 크기는 Z분의 E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정상 전하를 구해보자. 이때 정상 전하는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전류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전하가 되는 것이지. 아까 전하를 미분하면 전류니까 이젠 전류를 적분하면 다시 전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 전류에 대한 정상 전하니까 정상 전하는 정상 전류를 적분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정상 전류는 얼마냐면 Z분의 EM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파이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 Z분의 EM은 개수니까 이 적분하는데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Z분의 EM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사인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파이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한번 또 t에 관해서 미분하죠. 미분한 값을 어떻게 돼? 분모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정상 전하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과도 전하. 아까 항상 과도는 어떻게 돼? 이 값이 항상 제로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또 역시 제로로 만들었으니까 변수 분리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Q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수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R로 나눠줬고, 그 다음에 Q가 내려오고 DT가 곱해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적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적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QT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QT는 A2의 마이너스 RC분의 T다. 이건 과도 전하, 이건 정상 전하니까 두 개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전하가 돼. 그래서 전체 전하는 이렇게 정상 전하, 그 다음에 과도 전하.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전체 전하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왜?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Q가 제로일 때, 시간 제로일 때 전하 크기는 얼마냐? 제로가 된 거죠. 왜? 투입되는 그 순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하 이동이 없는 거지. 그래서 초기 전하 값은 0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차의 전하에다 넣으니까 여기 t가 제로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im의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a가 됐죠. 값이 얼마? 0. 그래서 a는 여기에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전체 q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류 방정식이니까 이 q 값 나온 것을 미분해주면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게 씁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im의 코사인의 값이니까 코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했고,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im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바뀌어지면서 자체 미분하면 또 하면 어떻게 해? 오메가가 나오죠? 그래서 오메가 약분된 거야. 그래서 i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파이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자체,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냥 여기는 하나의 상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RC분의 1t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미분한 거 마이너스 RC분의 1이 요게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오메가 RC 분의 마이너스 IM 이런 식이 되겠네. 그래서 요 끝에는 오메가 RC분의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파이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1t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 값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우리 과도항 자체가 여기가 지금 과도항이 되는 것이죠. 요 부분이 과도항이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과도항이 되다 보니까 과도항을 없애려고 하면 자, 여기가 0이 되든지 여기가 0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0이 되면 시간이 무한대가 될 때 0이 되는 거잖아. 시간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류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요 앞에 것이 0이 되면 과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여기 세타 플러스 파이가 제로가 돼야 되지. 오메가 RC가 제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로 되면 무한대 발생해 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제로가 돼야 돼. 그래서 세타 플러스 파이가 얼마일 때 제로가 되냐면 90도가 되죠. 90도. 그래서 90도가 될 때 과도 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6번. LC 소전압은 구성되어 직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이제는 R이 없고 에너지 소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L과 C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직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어떠한 과도 현상이 발생되느냐, 이런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 자체가 그냥 시험입니다. 즉 LC 소자로만 구성되어 직류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전류방정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아주 문제는 단순하지만 25점짜리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먼저 보면 L과 C죠. L과 C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직류전압이 인가되고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스위치를 닫게 되니까 전류 I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래서 전압 평형 방정식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L dt분의 dit, 그 다음 C분의 1의 인테그랄 it dt, 이게 바로 전압 E가 된다. 이것을 전압 Q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자. 왜? it라고 하는 것 자체가 dt분의 dqt니까. 그러면 여기는 dt분의 d에다가 또 dt분의 dqt니까 Q를 두 번 미분하라, 이런 말 되겠죠. 그래서 L dt 제곱에 d제곱의 Q가 되겠고, 여기는 그대로 C분의 1의 Q가 되요. 그래서 이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형태는 이제 전화 방정식이죠. 전화 방정식. 이 전화 방정식이니까 요거를 한번 이것도 이제 정상 전화와 과도 전화로 한번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QT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먼저 과도 전화를 구하겠습니다. 과도 전화. 자, 과도 전화는 이 자체 값을 얼마나 하면 돼? 0으로 하면 되겠죠. 왜? 전압이 인가되자마자, 인가되는 그 순간에 전압은 얼마가 돼? 그러니까 콘덴서에 축적된 전압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0이 돼.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식에 L로 양변을 나눠주면 dt제곱의 d제곱의 Q 플러스 LC분의 1Q, 이런 꼴이 됐죠. 이 가만히 보니까 Q에 대한 형태인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에너지 저장 소자 L과 C가 있죠. 그래서 L과 C가 각각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걸 2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2차 미분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얘를 2개 2차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일반해가 정해져 있어요.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dt의 제곱에 d제곱의 q,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LC분의 1 자체를 제곱근의 제곱의 형태, 제곱근의 제곱으로 형태,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j2의 루트 L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 j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LC분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그냥 LC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식이 되는 거죠. 요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자는 얘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일반열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네. 우리 미분방정식까지 공부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2차 미분방정식이 나오면 일반에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2차 미분방정식은 여기도 나오지만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장거리 송전솔로, 장거리 송전솔로의 사단자 정수를 구하죠. 그러면 장거리 송전솔로의 사단자 정수를 구한다 그러면 ES, IS는 어떻게? A, B, C, D, ER의 IR인데, A가 뭡니까? A가 하이퍼보릭 코사인 감마 L, B가 특성 임피던스의 하이퍼보릭 사인의 감마 L, 그 다음에 C가 특성 임피던스 분의
하이퍼보릭 사인의 감마에 D가 하이퍼보릭 코사인 감마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정리할 때도 하나의 과정 중에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나와요. 방법이. 그래서 여자 2차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2번 나온다. 우리 발수모형 기술사에. 그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반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것만 우리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제2의 루트 LC분의 1, 요걸 우리가 뭘로 치환해 줄 것이냐면, 감마로 치환하죠. 감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DT제곱에 D의 제곱에 QT,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에 QT 이퀄 제로,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일반 해가 바로 어디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A1에 2의 마이너스 감마 T, 마이너스 A2에 2의 감마 T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 감마를 정리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A1에 2의 마이너스에 j2의 루트 LC분의 T, 마이너스 A2에 2의 j2의 루트 LC분의 T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의 루트 LC분의 1 T 요거를 세타로 치환해보자. 세타로 치환하면 여기는 세타 남고 그 다음에 J 남고 세타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1에 2의 J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 A2에 2의 마이너스 J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의 J 세타나 2의 마이너스 J 세타나 요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는데, 2의 J 세타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세타는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묶어버리면 A1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J 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면 A1 플러스 A2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 대신에 다시 원래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T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렇게 되면 A1 마이너스 A2 코사인의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T인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J의 A1, A2의 사인의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T인데, 마이너스는 사인에서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바꿔서 나가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될 때 또 한 번 더 치환해 주겠습니다. A1 마이너스 A2를 A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A1 플러스 A2를 B로 이렇게 치환해주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다시 어떻게 A 코사인의 루트 LC분의 1t, B 사인의 루트 LC분의 1t로 정리가 되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초 요것이 바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Q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되었죠. 2차 미분 방정식의 최종 형태는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말이야. 예.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dt 제곱에 d의 제곱에 q, 그다음에 플러스 lc분의 q 이퀄 제로가 이게 나왔죠. 이게 바로 지금 q란 말이에요. q. 그럼 만약에 자 dt 제곱에 d의 제곱에 i 플러스 LC분의 1의 I 이퀄 제로다라고 하면 I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A 코사인 루트 LC분의 1t 플러스 B 사인 루트 LC분의 1t 똑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중간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하게 생략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건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이거 계산 과정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자. 예, 이렇게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도 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전화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이 정상 전화는 아까 C에 전압이 인가되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데는 어떻게 돼? 거기에 Q라고 하는 전하들이 모여있겠죠. 그 Q라고 하는 전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C2로 표현되겠지. C2. 예, 그래서 이 전체 전하는 정상 전하 플러스 과도 전하니까 정상 전하 C2, 과도 전하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전하는 표현됐는데 A와 B가 개수 아닙니까? A와 B의 개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와 B의 개수를 구하는데, 자, 구하는 방법은 Q로 해서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Q를 통해서 어떻게 돼? 또 한번, Q를 미분해서 또 전류를 만들어 봅시다. 전류를 만들어 보면, 이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C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마이너스 A의 루트 LC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루트 LC분의 1t 이렇게 되죠. 왜? 요 자체 미분한 게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식이 잘못됐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B를 미분하게 되면 B의 루트 LC분의 1에 코사인의 루트 LC분의 1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전하 t가 0일 때 초기의 전하는 얼마냐? 0이 된다고 했었고, 그때 전류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B 사인에 0이 되겠죠. t가 0니까. 그러면 얼마? 0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0니까 1. 그래서 C2 플러스 A 이퀄 0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C2가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밑에 식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식에 자, t 이퀄 0니까 여기 사인 0니까 여기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건 없어지고 1이 되겠죠. 그래서 b 루트 LC분의 1 요 값이 얼마가 돼? 이 값이 제로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되니까 루트 LC분의 1 이건 제로가 될 수가 없죠. 왜? 제로가 돼버리면 무한대가 되니까 발생해버려. 그래서 b가 얼마가 돼야 돼? b가 제로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요 값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A 값은 마이너스 C이고 B 값은 제로니까 여기서 B 여기를 무시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도 당연히 요거를 B에 대한 개수를 다 무시할 수가 있게 된대. 그러면 이제 Q는 어떻게 돼? Q는 C2 A가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C2의 코사인 루트 LC분의 1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C2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LC분의 1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한번 또 미분한 게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A의 루트 LC분의 1의 사인의 루트 LC분의 1t A 값이 마이너스 C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C2 곱하기 루트의 LC분의 1 사인의 루트 LC분의 1의 t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번분수 형태로 밑에 내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C가 내려올 수 있어. 그러면 루트 C하고 C 약분해서 여기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전체 루트 씌워지면 루트 C분의 L 전체분의 2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 형태가 된 거죠. 이 형태.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의 루트 LC분의 1t. 그래서 전류값도 만들어졌고 전하값도 만들어졌다. 자, 이제 이렇게 구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류 방정식이 구해졌으니까 L과 C에서의 전압의 크기는 얼마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이건 따지는 건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L에 걸리는 전압은 L dt분의 di 해주면 될 것이고, C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1의 Q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L dt분의 di, 즉 요 i를 한 번 더 미분해 보면 되는 거죠. 미분하고 거기서 어떻게 돼? L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자, L 곱하기 그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면 루트 C분의 L 분의 2 요거는 뭐 상수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루트 LC분의 1 돼 있고, 그다음에 요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C하고 C 약분됐고, 루트에 루트 L을 곱하면 L 앞에 있는 L하고 다 약분돼서 전부 뭐만 남아? 2 코사인 루트 LC분의 1t 요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전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1의 QT니까 Q에다가 C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Q는 뭐냐면 요게 Q야. 여기서 C를 나눠줘 버리면 되니까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LC분의 1t.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요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먼저 IT라고 하는 것은 크기는 루트 C분의 L의 2. 그 다음에 사인 변화라는 거죠. 사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하는데 최대값이 얼마냐? 루트 C분의 L의 2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C분의 L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사인의 변화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류가 되겠다. 전류. 자, 그 다음에 전하는 어떻게 돼? 전하를 봅시다. 자, 최대 크기 값은 C인데 이거 개수니까 놔둬보고 요 코사인의 값에 따라서 이 가로 안의 크기가 정해지겠죠. 만약에 코사인의 루트 LC분의 1t 이 값이 최대값 1이다 라고 하면 1-1이 되니까 얼마가 돼?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루트 LC분의 1t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전체 값에서 최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2배 C2가 되는 거지. 2배 C2가. 그래서 여기가 C2다. 여기가 C2의 크기다라고 하면 최소값 0, 최대값 얼마? 2배 C2.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그림. 이게 바로 Q값이 된다. Q값이 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은 2 코사인 루트 LC분의 1t니까 얘도 기본적으로 최대값은 2고 일단 코사인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변화를 하니까 코사인 변화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최대값은 얼마? 2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C에 걸리는 전압도 역시 요 안에 크기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사인 루트 LC분의 1t가 1이다 라고 하면 1-1이니까 제로가 되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전체가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C에 걸리는 전압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고 최대값은 얼마? 2배. 그 다음에 최소값은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이제 과도 현상의 이제 특징이 된다. L과 C의 증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과도 현상의 특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림을 보면 VL은 인가된 전압보다 커지는 일이 없죠. 지금 VL 값은 최대값이 2가 되고 이 상태에서의 코사인의 변화를 하는 거니까 2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VC는 2보다 커지는 때가 있고 이 최대값은 몇 배? 최대 2배까지 되죠. 그래서 고전압 발생을 시킬 때 종종 이용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참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오늘 공부하신 이 내용은 앞으로 다음 강의 때도 반복돼서 진행될 중요한 내용이니까 2차 미분 방정식은 A 코사인, 그 다음에 B 사인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